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별로고 별로서 광주에 왔습니다. 좀 빨리 오게 하자고 했는데 이창동 장관이 자꾸만 걸음이 느려가지고 그렇게 늦었습니다. 빨리 내놔라 하는데 빨리 안 나옵니다. 아마 차질 없이 알차게 하려고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늦게 왔는데도 여러분들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그 여학생이, 아름다운 여학생이 화이팅까지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선물 하나 들고 지역 방문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의 꿈이고 여러분의 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 제 꿈은 균형 발전입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전략을 내놔야 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봐도 답은 문화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사업으로 광주 전남에 우리가 한번 한다면 문화사업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난번 작년 연말에 제가 문화수도 공약을 했습니다. 21세기 우리 한국이 뭘 먹고 살 거냐? IT, BT, NT, CT 전부 T자 돌림의 그 형제가 6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문화 테크놀로지도 하나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 산업이 6개 중에 하나로 들어갈 만큼 그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질이 제대로 구현되는, 말하자면 가장 사람들이 바라는 품격 높은 삶, 가장 쾌적한 삶, 그 삶의 핵심적 요소가 문화이기 때문에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들 하십니다. 맞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돈으로 한번 따져봐도 역시 문화 분야가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조선산업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선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460억 달러입니다. 요즘 한참 각광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분야의 세계 시장이 얼마냐 하면 705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한참 각광받고 지금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자 노릇을 할 것입니다. 세계 시장 규모는 1390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약 6% 점유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게임은 얼마냐? 1700억 달러입니다. 1700억 달러의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100% 먹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조선 반도체에는 시장을 먹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산업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무한한 시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가전제품, 이게 38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시마로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둘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 그 그림으로 표현되는 캐릭터, 그 시장이 122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TFT와 LCD 같은 이런 첨단 전자제품들이 약 세계 시장에서 144억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개별적으로 풀어가면서 파주에다가 큰 LCD 공장을 허가했습니다. 법적인 특례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시장은 144억 달러입니다. 음악 시장이 337억 달러입니다. 앞으로 어느 쪽이 더 크게 성장할 거냐? 양쪽 다 성장하겠지만 문화산업 분야의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욕심나지 않습니까? 이 시장을 우리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먹자. 그런데 오늘 이창동 장관 보고를 들어보니까 무슨 문화, 교류, 연구, 교육 뭐 이런 얘기에다가 뭐 고용이라 해봤자 5만 4천 명, 유입 인구 2,900명, 돈 안 되는 얘기만 잔뜩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문화산업 이 엄청난 시장을 먹겠냐? 당장 그런 생각이 들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거 좀 돈 되는 거 합시다. 돈 되는 거 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대답은 역시 그렇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려면 문화적 토대가 있어야 된다. 기반에서 충분히 교육되고 충분히 연구되고 그 도시 전체가 문화적 분위기에 쌓여 있어서 조그마한 아이가 젖 먹으면서부터 문화적 분위기에 흠씬 젖어서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환경이 있어야 문화적 상상력, 문화적 창조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문화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갑자기 데려다가 선반 기술 배우듯이 몇 개월 훈련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돈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마음은 급하지만 장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듣고 참습니다. 우선 이렇게 시작하십시다. 시작하시면서 기업은 이렇게 시작하십시다. 시작하시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을 보는데 정부가 시장을 발견하기 전에 항상 기업이 먼저 거기 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 경제에 말하자면 그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되는 곳에 제일 먼저 갑니다. 누구도 냄새 맡지 못할 때 사업이 먼저 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된다 싶으면 정부가 그거 잘 되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해서 이제 정책으로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광주의 이와 같은 문화도시가 형성되고 문화적 문화적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면 기업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한국에 외자 기업이 들어오느냐?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기술, 우수한 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수한 예술적 창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나라가 승리하고 그 사람이 많은 도시가 승리하는 시대로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도 좀 될 겁니다. 그렇게 문화산업의 토대로서 역할도 할 것이다. 광주 도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아주 자랑스러운 문화도시가 되고 거기에 문화산업까지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도시가 된다. 이렇게 되면 광주에 그렇게 밀집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일원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들의 문화와 산업이 골고루 퍼져서 그렇게 함께 누리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칭에 관해서 문화 수도로 하자고 제가 공약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자꾸 깎습니다. 그냥 문화중심 도시로 가십시다. 근데 대신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조금 기반은 커졌습니다. 한국의 문화중심 도시가 아니라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시아의 문화 수도로 하면 되잖소? 했더니 그건 다음 대통령이 공약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그 간판이 크면 실속이 없다고, 그래서 실속을 채우겠다고 자꾸 우깁니다. 그런데 이 이름 붙이는 것은 장관 소관이 아니고 제 소관입니다. 문화수도로 합시다. 정말 세계 인류의 문화도시로 만듭시다. 만들고 또 다른 여러 영역에서 우리 한국의 각 지역이 세계 인류 도시가 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각기 앞으로 그쪽들도 한국의 말하자면 금융 수도, IT 수도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균형 발전의 볼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아시아의 문화 수도로 간다. 그렇게 하는데 이 계획서, 보고서 이것은 제가 쓰질 못하고 장관이 쓰니까 앞으로 중심 도시로 계속 좀 가지만 광주에서 슬금슬금 문화 수도로 쓰십시오. 쓰시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우리 정부의 보고서에도 문화 수도 프로젝트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계획만 가지고 그림만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쏙 타고 저도 쏙 탑니다. 그런데 졸속할 수야 없습니다. 이번도 소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아직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걸 통과시키도록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노력하십시다 하고 대신 차근차근 연구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합시다. 완벽하게 그렇게 하고 이 일은 아마 이제 그 문화관광부 장관은 후원을 하고 지원자가 되고 이 지역의 그 문화예술계 그리고 행정 그러니까 시도죠. 시도의 그 행정 지도자들 이렇게 해서 함께 추진해 가고 중앙정부가 아마 후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실속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국립입니다.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모든 계획은 여러분들의 뜻을 반영해서 그래서 완벽하게 그렇게 한번 해나가자. 속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얼마냐? 중요합니다. 우선 돈이 어떤 사람들은 많다고 꽉 짜고 하고 하나 또 여러분들은 그 돈 가지고 될까?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분명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아 문화 전당 이 사업으로는 이 사업에 관한 한 이 돈이면 될 것입니다.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 주변에 확산돼 가는 여러 가지들의 사업에 관해서는 그것이 시민들의 편익과 또 그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면 그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하십시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중앙정부가 왜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다음에 그것 말고 그 문화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의 육성 계획
산업 기반으로서의 육성 계획은 경쟁입니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산업이 얼마만큼 성장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얼마만한 기여를 할 것이냐라는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평가해서 돈을 주는 것이 참여정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은 경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것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평가에서 성공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한번 해보자, 만들어보자 이런 분위기로 광주와 전남이 좀 이렇게 바뀌어서 되든 안 되든 많은 사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기획을 해보지만 기획이 채택될 확률은 10%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획 과정에서 많은 역량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활발한 기획이 일어날 때 광주의 기획 역량이 성숙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일부가 채택돼서 국가적 사업이 되고 그렇게 해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가 불과 5년밖에 안 되지만 참 짧은 세월이지만 계획을 세우고 시동을 걸어서 출발시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광주 전남이 뭔가 한번 자신 있게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신명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출발시키는데 제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쟁하라고 했지만 광주 전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점이 많습니다. 이 점은 경쟁의 과정에서도 항상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합니다. 좀 소외되고 낙후된 곳에 좀 더 많은 가산점을 우리는 붙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평가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점심시간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만 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광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광주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